자, 볼까요? 자, 12장 기출문제죠. 자, 미시적 관점, 드립갱의 아노미 이론,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 그렇죠. 에그뉴의 일반 긴장이든 모든 사람이 긴장한다고 그랬어요. 미시적 접근.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 이것은 구조적인 것이죠. 자, 이것도 드립갱의 아노미 이론도 그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의 구조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아노미라고 그랬어. 자, 좋습니다.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차별 접촉 이론을 제시하는 명제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학습 과정은 일반적 학습 과정과 다르다? 같다고 그랬잖아요. 같다. 똑같다. 범죄 행위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 차별적 접촉은 교제의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에 있어 다양할 수 있다. 범죄 행위는 일반적 욕구와 가치관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일반적 욕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의 성취라고 그랬어요. 자, 돈 많이 벌겠다. 이것 갖고는 범죄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관계없다 이 말이죠. 설명할 수 없다. 자, 기존 생물학적 범죄 이론에서 강조한 개인의 범인성을 부정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덜랜드 차별적 접촉 이론은 뭐예요? 사회학적이란 말이에요. 사회에서 배운다는 거야. 생물학적 이론이 아니에요. 자, 범죄 행위를 학습할 때 학습은 범죄 기술, 동기, 욕구, 합리화, 태도 등을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학습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갓 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 통제 이론과 달리 하류 계층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국한된다? 아니야. 화이트 칼라 범죄를 얘기했거든. 이분은 학습 이론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를 설명을 해. 상류층 사람들도 결국은 배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류 계층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류층의 화이트 칼라 범죄까지도 설명이 가능하다. 자, 초기 통제 이론입니다. 옳지 않는 것. 라이스 나왔죠. 나이는 가정을 사회 통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좋아요. 라이스는 개인이 스스로 욕구를 참아내는 능력인 개인적 통제력의 개념을 제시했다. 레크레스의 봉쇄 이론은 청소년 비행의 요인으로 내적 배출 요인과 외적 유인 요인이 있다고 보았다. 자, 토비의 통제 이론은 범죄를 통제하는 기제로서 자아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여러분들 토비는 통제 이론가라기보다는 곡물 가격과 범죄의 가격과 범죄의 원인을 상관성을 설명한 사람이에요. 자, 자아의 역할 뭐요? 자기 관념 이론이죠. 레크리스. 이렇게 4번 틀렸고요. 자, 사이클과 마차예요. 사이클이나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화기술 어떤 유형이냐? 이 사회를 운영하는 지도층도 다들 부패했다. 너네들이 나를 처벌할 수 있어? 그 얘기죠.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죠. 자, 가프레드슨과 허쉬예요. 자, 허쉬는 사회 연대 이론이라고 그랬죠. 이 사회 연대 이론가인 IABC한테 가프렌드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일반 이론을 만들어 보자 해서 자기 통제 이론이라고. 자, 범죄 일반 이론 또는 자기 통제 이론이라고 그래요. 적절하지 않는 것. 가프레드슨과 허쉬는 성인기 사회 유대의 정도가 한 개인의 자기 통제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이 자기 통제 능력은 한번 형성이 되면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봤어요. 변화시킬 수 있다? 안 된다. 자, 자기 통제 능력의 상대적 수준이 부모의 양육 방법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습니다. 자, 어린 시절 형성된 자기 통제 능력의 결핍이 모든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봐요.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청소년기의 경험에는 다양한 환경적 영향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렇습니다. 자기 통제 이론은 그냥 결국은 자기 통제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그것은 소질적으로 갖고 있다. 이 낮은 자기 통제력이 사회 연대를 약화시키고 그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범죄 기회가 만났을 때 범죄를 하게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기 통제 이론이에요. 자, 카프레드슨 허쉬 자기 통제 이론이 모든 인구 사회학적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범죄 행위와 범죄 유사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이론이라고 그래서 자, 유년기에 형성된 자기 통제력은 개인의 상황과 생애 과정의 경험에 따라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않는다. 자, 낮은 자기 통제력의 주요 원인은 청소년 기간 동안 경험한 비행 친구와의 교제이다? 아니죠. 주요 원인은 부모의 잘못된 부적절한 양육 과정으로 봅니다. 청소년은 사회 통제로부터 벗어나 합법과 위법 사이에 표류하여 비행을 저지른다. 표류한다 이 말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마차와 사이클스를 말하죠. 사이클. 자, 좋아요. 레머트가 나오고 낙인이론, 탄넨바움, 패턴 오스터와 이오반니. 자, 레머트는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1차적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 에이, 아니야. 레머트는 1차, 2차 일탈을 얘기하면서 2차적 일탈이 문제가 된다고 봤어. 무엇 때문에? 낙인이, 공식적 낙인이. 자, 탄넨바움은 범죄와 지역 공동체라는 저서에서 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범죄자로 낙인되는 과정을 묘사했다. 그래서 악의 극화라고 그랬어요. 악의 극화. 탄넨바움, 탄냄새 난다고 그랬어. 자, 패턴 오스터와 이오반니는 낙인 이론의 뿌리는 갈등주의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얘기했어. 중요한 얘기예요. 낙인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낙인 가능성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왜 그래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란 게 뭐야? 그 사람이 흑인이냐, 남성이냐, 또는 학벌이 학력이 낮냐, 경제적 역량이 작냐, 이렇게 인구 통계학적 그 사람에 속한 어떤 어쩔 수 없는 특성에 따라서 낙인이 되냐 안 되냐, 갈등주의 이론하고 이건 유사한 거예요. 영향을 받았으니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사회 과정 이론에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를 학습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 그렇죠? 아동기에 형성된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뭐예요? 자기 통제 이론이죠.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약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사회 연대 이론이죠.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목표 달성에 실패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낮은 사회적 지위, 하류계층. 이건 사회 과정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브레이스 웨이트예요. 브루스치는 웨이트야. 재통합적 수치 이론. 자, 수치란 일종의 불승인 표시로서 당사자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상호 의존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사회일수록 재통합적 수치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형사처벌의 효과에 대하여 엇갈리는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의식, 용서의 말과 몸짓만으로는 재통합적 수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아, 이거 틀렸네. 자, 이건 뭐예요? 재통합적 수치 심의로는 형사처벌의 효과에 대해서 엇갈리는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형사처벌이 효과가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깁스와 티틀 같은 경우는 아니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다 처벌은 처벌하되, 자, 그 처벌은 하되, 그 처벌이 뭐라고요? 처벌이 수치란 말이야. 수치를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는 해체적 수치를 주는 것이고 하나는 통합적 수치를 주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제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장황하게 다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해하시고요. 자, 어려서부터 유망한 야구 선수였던 A는 고교 진학 후에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두고 비행 친구와 어울리게 됐다. 그렇죠? 하지만 소속팀을 떠나 음주, 흡연,
성인 오락실 출입 등 방황과 일탈로 시간을 보내던 중 자신이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 야구 그 자체였음을 깨닫고 다시 어렵사리 야구부로 돌아왔다. 일탈적 생활 습관이 추후 선수 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비행 친구의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에만 매진하게 되었다. 자,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에 따르면 야구 선수 A의 부상과 성적에 대한 부담은 긴장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성공에 대한 실패이고요. 실패이고 성적에 대한 부담, 전부 다 이게 긴장이죠.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에 따르면 A가 야구부 복귀 후에 비행 친구의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에만 매진하는 것은 전념에 해당한다. 그렇죠. 자, 레크리스의 봉쇄 이론에 따르면 A의 비행 준다는 외적 봉쇄보다 내적 봉쇄 요인이 작용이 컸다. 그렇죠. 자기 관념이 크잖아요. 누가 못하게 해갖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만두죠. 가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 통제 이론에 따르면 A의 비행은 전형적인 낮은 자기 통제력 사례에 해당한다. 비행을 했습니까 지금? 비행을 하지만 곧바로 일어서죠.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틀렸다. 자,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최초 일탈의 발생 원인과 가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비판이 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최초 일탈의 발생 원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요. 틀렸네요. 자, 레머트는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은 소년이 스스로 이를 동일시하고 부정적 역할을 하는 악의 극화 나왔어요. 악의 극화는 누구예요? 탄넨바움이에요. 탄냄새 난다. 탄넨바움은 1차적 일탈에 대한 부정적 주변의 반응이 2차적 일탈을 유발한다고 봤어. 이것은 레머트의 얘기죠. 이 베커는 비켜 그랬어. 일탈자는 공식적인 일탈자라는 주지위를 얻게 돼요. 교육과 직업 등의 방해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일탈을 반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답이 좀 틀렸네요. 이건 좀 4번입니다. 자,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 자,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범죄 행위가 지속 강화된다,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정적 강화에 해당합니다. 뭐가 많아진다, 지속 강화된다 하면은 강화예요. 처벌이 아니야. 처벌은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범죄 행동은 행위의 결과로 얻게 되는 보상과 처벌에 영향을 받다.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보상이 따르면 강화가 되고 처벌을 하면 줄어든다 이 말이죠. 자, 범죄 행위에 대한 보상이 제공됨으로써 범죄 행위가 지속 강화된다면 이것은 긍정적 강화이다. 그렇습니다. 차별적 접촉 이론과 심리학적 학습 이론을 접목했죠. 지금 상당히 지금 심리학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빈칸의 내용. 자, 서덜랜드.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서덜랜드. 자, 사회 학습 이론이냐? 차별적 접촉 이론이냐? 사회 유도이냐? 차별적 접촉이지. 그죠? 자, 재통합 수치심 부여 이론, 회복적 사법에 관계가 있었죠. 누구예요? 그렇죠. 브레이스 웨이트. B번이죠. 자, 레머트 베커넘 누구예요? 낙인 이론가죠. 낙인. 그러면 정책적 함의는 뭘까요? 가능하면 처벌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다이버전이 전환 처우 다번 이렇게. 그러면 니은 비다. 니은 비다. 그렇죠. 4번 나왔네요. 자,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약해질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거 틀렸네. 모든 사람이 범죄성을 지니고 있어요. 자, 사회 유대 이론은 비행 원인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발표했다. 애착이란 상대방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적 유대감을 말해. 자, 허쉬의 이론은 주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을 제시했지만 다양한 범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거 문제 많네요. 자, 허쉬가 주장한 사회 유대 이론. 자,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갑은 본인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 경찰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전공 과목에서 A뿔을 취득하여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거 전념을 말해요. 전념. 자, 학과에 실시하고 있는
학생 순찰대에 가입하여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순찰 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참여죠. 참여. 1번이네요. 자, 통제 이론에 관한 레클리스가 나왔어요. 레끌렸다고 그래서 긍정적 자아관념이 청소년을 범죄 환경의 압력과 유인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했다. 그렇죠? 나이는 직접 통제가 공식적 제재를 통해 행사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정에서의 비공식적 간접 통제를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마차야, 사이클과 마차야, 비행 청소년들이 비행 가치를 받아들여 비행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았다. 비행 가치를 받아들여서, 자, 가프레드슨과 허쉬는 낮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이 비행 행동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렇죠? 자, 비행 청소년들이 비행 가치를 받아들여서 비행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야. 비행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쁜 거라고 알아. 그런데도 틈이 생기면 합리화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갑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 친구들을 따돌림을 받고 게임에 빠져 지내등 TV에서 본 조직폭력배 두목의 일대기에 심취하여 그의 행동을 흉내내다가 범죄를 저질렀다. 자, 을은 소년 교도소 출소 후에 전과자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자 다시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자로 삶을 살았다. 자, 기억은 개인이 범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과정 이론 중 하나이다. 자, 그렇죠. 사회과정 이론 중에 하나죠. 이거 뭐요? 동일시 이론 아니에요? 그레저의 동일시 이론이 니은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 반응 이론 중 하나이다. 그렇죠? 니은이 뭐야? 사회 반응이야. 전과자라는 낙인 이론 중에 하나죠. 자, 기억을 주장한 글레이저가 나왔네요. 직간접적 접촉을 통한 동일시에 의해서 범죄 행위가 학습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죠? 예. 자, 니은을 주장한 베커는 일탈 행위를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구분했다. 이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구분한 사람은 레머트예요. 레머트대로 구분했어요. 베커는 뭐야? 비켜 그랬다면 비켜. 주지위라고 했어요. 전과자의 주지위. 좋습니다.